절도 사건. 한순간 방심하면 신출귀몰. 당신의 집을 노리고 있는 빈집털이범들. 최근 3년간 전국을 누비며 빈집털이를 일삼은 범인이 붙잡히기도 했는데요. 갈수록 대범해지고 수법 또한 다양해지는 빈집털이. 한 달 3,100여 곳, 매일 100여 곳이 빈집털이에 당하고 있는 요즘, 우리 집은 안심해도 될까요? 섬찟하죠. 왜요? 아 왜요? 그 무섭잖아 일단은. 빈집 처리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두 번 아꼈어요? 다 조사하고 살지. 그러니까는 나라고 그 대상에 앉을 수가 없죠. 불안감은 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좀 아이들만 놓고 잠시 집을 비웠을 때 항상 걱정이 되니까. 대낮 빈집털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담장을 넘기 쉬운 주택부터 고층 아파트까지 대상을 가리지 않는데요. 과연 여러분의 집은 이 빈집털이의 위험에서 안전할 수 있을까요? 평범해 보이는 한 남자, 잠시 후 무언가를 힘겹게 실어 나릅니다. 바로 빈집에서 훔쳐나온 금품들. 아파트 고층 전문 빈집털이 일당이었습니다. 전국을 모두로 고층 아파트 빈집털이입니다. 털이하는 물건은 귀금속과 현금, 심지어 소형 금고까지도. 범인들은 어떻게 10층 이상까지 침입할 수 있었을까? 집은 어떻게 파악할까요? 일단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거는 아파트 밖에서 딱 쳐다봅니다. 시간대 위에 쭉 쳐다보고 불이 꺼진 집을 먼저 일단 보면 괜찮습니다. 불이 꺼진 집은 쉽게 눈에 띄진 않지만 자신들만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해두기도 했는데요. 올라가고 초인종 누르는 건 혹시나 불이 꺼진지 마지막도 초인종 한 20회 이상 넣어요. 20회 이상. 그리고 인기척이 없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20회 정도 계속 초인종을. 최근 1, 2인 가구의 증가 추세도 빈집털이 범죄를 쉽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4인 가구와 같이 전업주부가 집에 있거나 또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하고 접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강도로 돌변하거나 심한 경우엔 살인까지 전이가 되는 그런 상황을 범죄자들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소인 가구나 또는 원룸 또는 오피스텔 이런 데를 기준으로 해갖고 절도 범죄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빈집털이 같은 그 기회적인 침입 범죄의 경우에는 얼마나 침입을 지연시키는가가 핵심인데, 일본의 실험 사례에서는 범죄자가 3분 이상 뚫리지 않으면 70%가, 그리고 5분 이상 시도를 해가지고 뚫리지 않으면 거의 90%가 이러한 침입 시도를 중단한다는 그런 조사 보고가 있습니다. 더욱 대범한 수법은 아예 현관문을 뜯어 침입하는 방법입니다. 최근에도 이 같은 수법의 빈집털이범이 붙잡혔는데요. 3년간 전국을 돌며 절취한 약 10억 원의 금품으로 호화 생활을 해온 범인. CCTV에 얼굴이 잡히지 않도록 교묘하게 가리는 치밀함을 보이지만 범행 도구는 대형 드라이버 단 하나입니다. 남자 힘만 있으면 문 여는 건 굉장히 쉬웠습니다. 이것만으로요? 정말일까요? 전문업체의 협조를 받아 직접 시도해봤는데요. 채 1분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남성보다 힘이 약한 여성인 저도 문을 열 수 있는지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려주는 요령대로 씨름하길 2분여. 디지털 도어록도 이 같은 수법에 무참히 무너졌는데요. 빈집털이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문단속 외에도 꼼꼼히 더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빈집털이의 표적은 작은 방심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집을 오래 비울 땐 예약 순찰제 이용도 방법입니다. 방범 장치는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수. 집이 비어있지 않다는 그런 표시를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는데요. 작은 여러 가지 노력들이 그런 빈집털이 피해를 또한 다소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범 성능, 침입 시도를 견딜 수 있는 시간 기준,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활개치고 있는 빈집털이 범죄, 서민들이 마음 놓고 외출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민생 치안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